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오늘은요, 제 옆에 교수님 누군지 다 아시죠? 유명하신 교수님. 네, 오늘은요, 공인중개사협회 공법 전문 교수님이시죠? 연수교육 전문 교수님이신 이주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임유진 생생토크 2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교수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K마스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제가 K마스터 나오는 것 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좀 제가 술을 끊고요. 살을 좀 뺐는데 그래도 아직은 여기 오니까 얼굴이 커 보이네요. 좀 살을 한 6kg 이상 뺐습니다. 술을 끊고.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저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웬 젊은이가 들어오셔가지고. 예. 네. 근데 요새 무력 이런 거 다 끊으시고 술 끊으시고 담배 예. 끊으시고 열심히 강의 많이 하시죠, 교수님? 제가 원래 담배는 안 폈었고요. 네. 술은 엄청나게 먹었지만 한 2년 넘게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대지 않았습니다. 벌써 2년 되셨어요? 예, 술을 끊고 와. 좀 젊어지려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살을 좀 많이 뺐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화면 보니까 아직도 얼굴이 커요.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몸은 빠지는데 얼굴이 안 빠져요. 자꾸 이렇게 숟가락 비슷해지는 것 같아갖고 숟가락? 비율이 안 맞습니다. 화면 보니까. 교수님 그 숟가락 아니라 쭈파춥스. 그런가? 사탕. 막대 면봉 같아요. 면봉. 예. 강의는 원래 많이 하시고 계셨는데 요새 강의 어디서 많이 하세요? 어떤 강의는 이제 강의를? 저희 인덕원에 저희 본원에서 하는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 강의 위주로 좀 다 돌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실무 쪽으로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좀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1년 안에는 좀 큰 사업에 관여해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건 최종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나중에 K마스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조금 제가 자세한 루트 어떤 땅을 어떻게 살 때 이런 큰 시행 사업에 성공하는가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도 좀 하시면서 주로 예. 실무 쪽 일을 많이 그렇죠. 돈 되는 예. 실무 쪽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부동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이걸 좀 알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돈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를 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시행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 관여돼서 하다 보면 여기가 최종적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니즈, 필요 욕구를 좀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수의 위험 제거를 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또 상가 시행돼 보니까 이게 MD 구성이 어떻게 되고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의 위험 요인을 막 제거하다 보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주변의 전문가들이랑 다시 얘기도 해보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내용을 직접 최종적 수요자 입장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엄청난 변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재밌는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만약에 오늘 하는 얘기가 백신이 만들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진다면 각도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변수를 가지고도 요거 오늘 이 테마 잡은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후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의 삶은 돌아갈 수 없다. 네. 결국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양상과 어떤 변화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여기 중개업하시거나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방향 제시, 패턴의 변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요 토크쇼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예. 네. 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보시면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신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부동산 변화 콘텐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바뀌게 될 때 우리들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코로나 얘기 떠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4차 산업혁명 뭔가 뭐 국토부에 있는 관계자들 짧게 얘기해 보세요. 개념적인 되게 모호해요. 비행 너무 둘러싸. 어렵잖아요. 예. 4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산업혁명. 하면.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6차 산업혁명도 나왔던데 5차는 뭡니까 물어보는데 그 너무 질문이 황당합니다. 6차 산업혁명은 부동산이 1차 산업 이런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그리고 1차 산업 네. 그리고 그 가공을 하고 2차 산업 네. 그런 거를 서비스가 연결되는 게 3차 산업. 네.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6차 산업.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차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농촌 지역에서 만들어진 망고 농장이 있다면 이런 거를 음식으로 가공하는 통조림 만드는 게 2차 산업. 그러면 주말마다 사람들이 놀러 와서 망고도 따고 저녁에 바베큐 파티하고 캠핑하고 가는 거 이런 게 3차 산업. 네네. 이런 게 통합되는 게 6차 산업이고 버퍼링이 좀 심하면 좀 떨어져서 말하겠습니다. 안성공도 좋은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른 분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좀 떨어져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딱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는 걸 못 봤어요. 대충의 모습은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제가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시각에서 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간은 통합되고 시간은 분산된다.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안 와닿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절에 다녔는데 제가 2년 전에 좀 개종을 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보통 뭐 7,000명에서 8,000명씩 예배를 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봤어요. 하지만 일요일마다 예배가 진행됩니다. 어떻게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죠.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볼게요. 네. 예전에는 7,000명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헤어졌는데 네네. 지금은 7,000명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봅니다. 즉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교회 안 오면 그분들은 예배를 못 받지만 지금은 교회 안 오고도 각자의 공간, 7,000개의 공간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저희가 교대에서 예. 수업을 하지만 다 이제 선생님들이 각각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그렇죠. 수업을 듣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은 분산된다. 이건 여러분 더 와닿을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못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예배를 참석 못하신 분들은 뭐 주변에서 지난주 말씀 좋아서 아쉬워 못 들어서 어떻게 이랬는데 네. 지금은 집에서 저녁이나 밤, 새벽,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예배한 내용을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삶과 완전히 바꿔지죠. 그런데 이게 더 가속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뀝니다. 즉 무슨 네.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삶은 대면 방식의 삶에서 비대면 방식의 삶으로 바뀔 겁니다. 자, 지금 그 예가 궁금할 필요가 없어. 우리들 이 순간이 지금 그 예입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대면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사소통이 되고 필요한 얘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내가 다시 피드백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비대면 방식의 삶입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대면 방식의 삶이 8, 비대면이 한 20이었는데 앞으로는 대면 방식이 20, 비대면이 80이 될 겁니다.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은 이거를 더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서 모든 사회 환경이 다 이런 시스템에 적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교육 사업에 대한 거 23년 합니다. 물론 강의가 23년 됐는데, 좀 일찍 했어요. 27, 8부터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강의를 할 때 너무 어리니까 출판사에서 나이를 속이라고 예, 하시다면서요. 예, 그 얘기했었죠. 63년생이를 속이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50 넘으니까 제 나이를 딱 공개합니다. 제가 70년생입니다. 네. 예, 우리
같은 나이 네, 동갑입니다. 오라버님. 동갑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63년생이라고 속이고 강의하는데 수강생들이 이제 강의라고 해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63년이라고 하는데 어머 교수님 동안이네요.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믿어요. 아, 그러면 교수님 63 그때 강의하실 때 그 얼굴과 지금 얼굴이 동일하신 건가요? 그렇죠. 요즘 더 젊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제가 개종한 이후에 술을 끊고 얼굴 살이 빠지면서 젊어졌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저 스스로 젊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교육은 90% 이상이 뭡니까? 거의 다 오프라인이었거든요. 직접 얼굴 대면하고, 대면하고. 강의실에서. 예. 근데 이제 중개사 강의할 때는 오프라인 하던 게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바뀐 걸 느낄 때쯤 저는 그만뒀는데 네네. 이 실무 시장에서는 그래도 온라인 강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대세였죠, 예. 오프라인이? 오프라인이 대세입니다. 이유는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만나고 교감 나누면서 직접적으로 본인 필요한 것들을 어필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은 이렇게 대규모 시장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에 다 의존도가 높고 개별적인 어떤 군소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저는 이거 변화를 느낍니다. 저는 어디 뭐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지 않는데 대규모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거대 교육 그런 업체에서 이제 실무 2차 교육 시장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가겠다. 좀 런칭하자고 해서 오늘 오전에도 뭐 촬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실무 교육에 대해서도 대규모 온라인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이거는 기업이 기업 간에 일을 할 때도 결국은 온라인 시장으로 가요. 온라인 시장 어쨌든 요즘 화상회의 하잖아요. 그렇죠. 화상회의하고 전체 모여서. 화상회의하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뭡니까? 공간은 다 통합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각자 자기 사무실이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통합돼 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교감을 나누고. 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뒤늦게라도 시간이 분산된 형태에서 자기들 필요한 거에 대한 얘기를 의견을 다시 넣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밴드 같은 데서도 투표를 합니다. 투표할 때 모여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잖아. 각자 자기 공간에서. 그렇죠. 그리고 투표는 내일 오후 3시까지 합니다면 얼마든지 분산된 시간 안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같이 이렇게 이 오프라인 교육은 쌍방통행이 되지만 온라인은 일방통행으로 나는 얘기하고 여러분 듣기만 했지만 지금의 어떤 기술적 체제는 쌍방통행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버퍼링 심해요. 그럼 제가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고 얼마든지 의사결정이 이거 하려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것들이 K마스터라는 엄청난 진보한 좀 스피드하게 빨리 앞서 나가는 교육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교육이 다 이게 일반화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수업들도 비대면 방식의 수업이 병행돼서 일주일에 2-3번 학교 나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몇 시간 내가 수업 듣는다. 이런 얘기들이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예, 있죠. 예.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코로나 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게 아니라 1년의 정상적인 교육 스케줄로 흡수돼 갈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빨리 캐치하고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안에 선점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계속 한번 뒤어서 볼까요? 네네. 자, 부동산 변화. 일단 여러분 상가라는 것은 트렌드가 변화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가가 경매 나오면 막 이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상가 경매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예. 많으시던데요, 교수님? 근데 이제 기대를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상가들 영업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음식점 가보면 사장님이 울상이에요. 반토막 났다고 그런 얘기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월세도 못 내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부럽더라고요. 저희 교육시장 오프라인 교육은 반토막이 아니라 셧다운입니다.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반토막 났다고 울먹이면 나는 오프라인 우리 건물 임대료 그냥 적선한다는 생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여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나마 저는 온라인 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이 그렇죠. 선행된 변수로서 어떻게 해요? 위험적으로 했다는 게 뭐 자름대로 경영을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가 같은 거 이제 이 트렌드가 변화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가 입지 관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거든요. 네네. 여러분 강남역 상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번에 이태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입지 좋죠. 홍대 입지 좋죠. 그럼요. 한번 딱 터지니까 싹 빠져서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입지가 좋아서 많이 밀집도가 높은 데의 상권이 과연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한 체계에서 경쟁력의 상권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택, 주거, 선호도 변화.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택,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렇죠. 강남, 현재는. 서울에 가까운 쪽을 선호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건 주택의 단지가 500세대, 3000세대 단지가 작은 걸 좋아한다? 큰 걸 좋아한다? 큰 걸 좋아하죠. 큰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대규모 단지가 과연 인기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네. 그럼 이런 큰 변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중개업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K마스터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많은 그 회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궁금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많이 찾았고 검증 시스템을 돌려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뭐 아파트 지으려고 이렇게 부지 매입했다 이거 안 되겠다 패턴 바꿔보고 있고 네. 이런 거를 대기업은 다 알아요. 대기업들은 벌써 시장 모델을 바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걸 얘기는 안 합니다. 왜? 빨리 장사해서 팔아야 되니까. 근데 최종적인 수요자들은 그런 아파트 분양받고 나면 패턴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 같이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가 당한다는 말씀이시죠. 되죠. 예. 그렇죠. 갑자기 선호도는 완전히 바뀔 거고 네. 제가 있었던 몇 가지 경험과 사례 여러분이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이거 소름 끼치네? 이런 생각 들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오늘 좀 후반부에 2교시에 많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자, 그러면서 먼저 상가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상가. 일단 여러분 상가에 대해서는 이 규모의 변화, 선호도의 변화, 입지의 변화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다중이용업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죠. 자, 여기서 공법이라 어려우신가요? 다중이용업소가 뭐냐면 노래방이라든지 뭐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맥주집, 뭐 극장 이런 게 다중이용업소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데는 앞으로 평수가 커야지만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예전엔 그랬죠.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규모화 될 겁니다. 아, 각각 특색 예. 있는 소규모 가게들로 그렇죠.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막 옛날에 우리 엘빈 토플러의 어떤 시장 수요 공급이 네. 대량 공급, 대량 소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량 소비, 소량 공급 이런 거로 바뀔 거다 네. 얘기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번에 있었던 이태원 사태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일단 손님이 안 와요. 왜? 10명 모이는 데와 100명 모이는 데 볼 때 위험은 100명 모이는 데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손님이 안 오게 될 때 10명 모이는 소규모 공간과 100명 모이는 대규모 공간에 임료를 비교해 볼 때 대형 상가 주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너무나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다중이용업소 막 사람들 많이 오고 순환이 빠르고 그런데 이런 데 특성이 뭡니까? 입지가 되게 좋은 데들이에요. 그렇죠. 큰 데는 근데, 더 예. 입지 좋은 데를 많이 그런데 찾게 되죠.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데미지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일이라도 백신이 와서 완치가 되고 이런 발병이 없다면 제 논리는 틀려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건대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끝날 병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지난 연도 호주 면적의 6분의 1 이상이 대형 산불로 다 타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지난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네. 지구온도가 3도에서 5도가 올랐고 그러면서 지난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돼지콜레라, 흑사병, 조류독감.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돌면 난리가 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올여름은 엄청난 폭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폭염이 있게 될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온 상승에 아열대성 질병, 기온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풍토병의 변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쉽게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 상가나 우리 부동산 업계에 그렇죠. 연결시켜서 얘기를 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강남의 친구들 이제 오늘 제가 오후에 인덕원에서 이제 근무 끝나고 직원이랑 전철 타고 오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당역에 내린대요. 난 이제 전철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당에서 뭐 친구들 만난다. 야, 이걸 만나면 불안하지 않냐 했더니 횟집 조그만 데서 그래서 우리만 안 들만 조그만 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뭐예요? 옛날 같으면 대형 횟집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테이블이 50석 되고 막 벅적벅적한데 서비스 좋고 했는데 그냥 사당역 조금 외진 데에 조그만한 뭡니까? 아지트 횟집. 같은.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데로 그냥 모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 거의 안 오니까.
자, 이거 벌써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모여든 통계가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겠죠. 누구래도 다 그렇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엉청망청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요번에 다시 한번 이태원과 홍대 사태에서 각인시켰거든요. 그러면 입지가 좋고 많이 모이는 대형 상권의 변화, 이것들 소규모화되는 것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까우는 이 가져오게 되는 부동산 투자 심리, 상가의 어떤 변화된 심리, 이런 거를 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들어볼 때 아, 이주환 교수 의사니 나의 의사가 될 수 있다. 이게 맞다면 제 이론이 맞는 겁니다. 야, 저 사람만 특수하지. 우린 저렇게 안 해. 이런다면 얘기가 다른 거지만 그거는 제가 좀 후술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문화민 집회시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극장, 공연장, 관람장, 그렇죠. 이런 데들은 이제 거의 없어질 겁니다. 어떤 MD 구성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한다. 그럼 이런 데가 극장을 낸다. 이런 것들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고 일정 공간에 같이 있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극장이라는 게 존재할지, 이제 소규모 비디오방, DVD방이나 집에서 영화 보는 이런 체제들 있잖아요. 요새도 극장 안 가고 그렇죠. 넷플릭스.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시장의 대체제를 구성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공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 좀 서로 얼굴 알고 이렇게 소규모로 좀 이 사람 병화 걸릴 것 같다 이런 느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게 오프라인 공간이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다. 이 중에 누구 한 분이 계속 콜록콜록 한다. 10분만 쉬었다 합니다. 저 갑니다, 집에. 뭐 그 욕할 수가 없죠. 안 그러겠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온라인으로 볼 때는 지금 누군가 기침하고 있어도 그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문화미 집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런 질병시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모르는 사람과 일정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 공간적 공유한다는 거는 많이 깊이가 될 겁니다. 이거는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이런 뭐 클린룸이 있고 바깥쪽 오염돼 있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았었죠.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개념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합니다. 세 번째, 교육연구시설. 이것도 소형상가, 특수한 과외 개념이 남을까?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바뀔 겁니다. 당장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의장이 인덕원에 저희 와보시면 알겠지만 130평 임대했습니다. 그냥 교육장이 50장, 홀이 30평, 8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 지금 넓은데 그냥 온라인 촬영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주말에 사람들 오는데 보통 60명에서 80명 왔던 수강생들이 지금 보통 15명 이내 와서 공간적 거리 두고 하고 앉아 있거든요. 네. 저는요 생각합니다. 이거 월세가 한 달에 뭐 500인데 그럼 하루 따져보면 이게 뭐 10몇만 원 된다. 뭐 이런 거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공간을 내가 줄이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계약 기간 때문에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다른 데로 가기 싶어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예. 오죽하면 우리 집 애가 10살인데 아빠랑 놀고 싶다 이러면 사무실 와서 놀아요. 공간 아까우니까. 애 놀이공간이라는데 본 좀 뽑아야 된다고 해서 학교 안 가니까요? 예, 학교 안 가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큰 TV 있으니까 그걸로 영화도 보여주고 아빠랑 거기서 둘이 어떻게 그 요즘 배운 체스도 좀 같이 두고 거기서 레고도 만들고. 좋은 그러니까 아빠 되셨네요.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가족 예전에 바쁘셔서 그런 거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주 좋아합니다. 뭐 이게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녁에 이틀 연속 들어가 얘가 적응을 못 해요. 눈이 동그래서 아빠 이래요. 아빠 맞아 이러면 소리까지 했습니다. 너무 일찍 저는 지난 들어오시니까. 2년 전간 밤에 10시 이전에 집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교육 학생 하시고. 근데 이제 하시고. 애는 학교 안 가니까 저희 집이 인덕원이에요. 사무실 인덕원이가 데려다 놓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대형 상가 얻을 필요가 있다?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무에 대한 것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근무에 대한 것도 좀 이따 나오지만 재택근무예요. 그렇죠. 그러니 뭐냐면 일주일에 2, 3일 나고 4, 5일은 집에서 근무하게 해줘야 됩니다. 모여 있어도 모여 있는 시간이 많은 것만큼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하는데 표현도 잘못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게 생활 속 거리두기다. 저는 거꾸로 갔거든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더 무서운 표현이에요. 생활 속에서도 거리를 둬야 되고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표현이 좀 더 강화된 표현인데도 완화됐다는 표현을 속인 것 같은데 생활 속의 거리두기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거리를 두라는 얘기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은 아니지만 나가서 거리두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대 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 니즈가
이제 축소돼서 소형 공간,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룹장 모이고 요걸 종횡으로 연결할 때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든가 이런 일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니즈 입지에 변합니다. 여러분 역세권 상가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합니다. 제가 인덕원이면 이제 여기가 슬리플 역세권이 된다. 그래서 입지가 되게 좋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학원을 하고 교육장을 하고 영업장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면 도로변에 전면도로에 높은데 3층 막 전면을 다 얻었거든요. 네. 그래야 손님들이 보고 와도 있어 보이고. 그죠? 그렇죠. 눈에 잘 띄어야도 눈에 잘 찾아오기도 띄고 쉽고. 찾아오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강화된다면 제가 역세권을 벗어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가끔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인덕원역은 인덕원역이지만 도로변에 큰 빌딩에 비싼 임조를 내지 말고 네. 뒤에 이면적으로 뭐 50m, 100m 들어오면 3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40평만 얻으면 지금 월세의 4분의 1로 줄어요. 그렇겠죠. 그럼 거기 가서 조그맣게 사무실 내고 직원들이 10명 근무해도 재택근무를 이용해서 공간을 좀 책상 조그맣게 두고 회의장 좀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다 조그만 촬영장 두고 한다면 저희는 경비를 아끼고 업무 효율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역세권을 벗어난 먼 데로 간다면 손님들이 올 때 너무 머니까 이거 문제가 있죠. 네. 대중교통을 위해서 역세권을 유지하되 역세권 전면부에 어떤 고급 하이클래스의 그런 상가 렌탈이 아니라 오히려 역세권은 역세권인데 후면 쪽 상가들 조그만 단독주택이 뭐 앞에는 상업적이지만 뒤쪽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도보 가는 거리 뭐 3분 5분 거리에 있는 이런 주거지역에 1층 2층 3층 주택 뭐 3층 주택 1, 2층 상가 이런 싼 데 있잖아요. 이런 데의 니즈가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수요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상가들이 결국 못 견디고 값을 내리면 좋은데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립니다. 네. 거기는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꼭 필요한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1층에서 중개사무소 한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개하는 입장에서 내가 상가를 중개하는데 손님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생각해야죠. 이거는 충분히. 뭐 당장 제가 말은 아끼겠지만 여러분 근처 아주 가까운 데서도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모르세요?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누굴 얘기하시는 이 수수께끼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곧 멀지 않은 과거에 미래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겁니다. 결국은 재테크가 늘게 되면 집에서 모여있고 집 근처에 상권이 활성화될 거란 얘기예요. 아, 동네 상권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요? 물론 여러분 대형 마트들은 요즘 뭐를 하냐 다 배달 문화예요. 그쵸. 이제 배달 문화가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뭐 생필품 많이 사는 건 배달 문화가 될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요 멀리 가서 만난다. 그래서 집중되는 뭐 사당이나 강남에서 만난다. 네. 이런 문화 패턴이 잔존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렇겠죠. 근처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만난다. 이런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제가 검증 시스템 돌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음주 운전이 강화된 적이 있었어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네네. 0.05가 0.03으로 내려가면서 말 그대로 소주 반 잔만 먹어도 불면 나오게 돼요. 훈방이 이제 벌금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직장 끝나고 모이는 게 아니라 먹으면 대리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부담이 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집 집에 근처 가서 가서. 집 근처 편의점 마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맥주 한 먹고 뭐 간단히 얘기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사람이 어울리는 구조가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직원이랑 친해져요. 내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다닌다. 전에는 우리 부서에 친했는데 요즘은 우리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 현대 직원 몇 명이 끝나면 그 앞에서 맥주 한잔 먹고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바뀌었었거든요. 이게 동네 상권 활성의 1스타트점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코로나 상권은 이제 출근을 안 해요. 그럼 저녁에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 친해지면 같은 직장 그만시켜 모여서 저녁에 잠깐 모여서 맥주 한 칸 먹고 얘기하고 이런 패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변화를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자, 교수님, 화면 설명이 없는데 사람만 나오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교수님 얼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예. 제가 화면으로 줄였거든요. 예, 얼굴 크게 나오게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신 있으세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좀 뒤로 가서 앉았습니다. 예. 갑자기 얼굴이 네. 작아졌습니다. 네. 마이크 당겨가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자,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동네 상권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아파트 바로 인접쪽에 있는 조그만 이런 상권들 이런 데 식사들 잘 돼요. 예전에는 저쪽 메인 입지에서 다 먹고 흩어졌었는데 그래서 집에 대리운전물로 딱 들어가 자고 했지만 요즘은 집 근처에 전철 내려서 거기에 몇 명이 모여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들 이런 문화가 좀 그리고 만나는 미팅의 범주의 구성원도 바뀌는 이런 패턴이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은 그 뒤로 해서 잠깐만요. 예, 커서 갖고 싸움이 났습니다. 네, 예, 이제는 예. 뒤로 밀으시면 돼요. 네. 자, 보면은 예, 트렌드 변화인데 여러분 이제 같이 얘기가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얼핏 얘기했습니다.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거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웹사이트가 막 몇 조에 팔리고 어떻게 됐나 막 별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이제 식당 가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배달 문화고 집에서 먹는 거.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 과거 외식 문화가 절반 이상은 배달 문화, 집 내에서 시켜서 먹는 문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상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바꿔집니다. 상가에 대한 상인들의 니즈. 옛날에는 홀에 테이블이 몇 개냐. 이거는 영업의 수치화의 아주 중요한 척도거든요. 1층 상가가 좀 넓어가지고 테이블이 10개냐 5개냐 매출의 중요 척도인데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배달 문화가 된다면 상인들은 어떨까요? 주방이 1층, 넓어야죠. 홀보다. 그렇죠. 주방이 넓고 홀은 좁아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동네 상권이면서 배달 문화가 되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만 있다면 굳이 대로변에 큰 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금 아, 네. 마을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상권들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수요의 변화가 옛날 같지 않고 조금 이 수요층에 배달한다면 시켜 먹는 사람들 주거지역에 가까운 쪽에 상권이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쪽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상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게 입지의 변화, 역세권 후면의 상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미팅하면, 얘기하다 뭐, 끝나면 오늘 저녁 식사 하시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짧고 간단한 대면 문화를 이룰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상권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겁니다. 1층이 커피숍 있고 2층에 음식점 있고 3층이 맥주집 있고 4층이 노래방 있고 쭉 옮겨 다니면서 어떤 소비 성향을 일으키게 되는 상권의 어떤 유기적 연결고리를 말해요. 그걸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해요. 하나 갔다가 또 뛰고 그렇죠. 예. 뛰고 이렇게. 그런 표현 모르셨어요? 몰랐는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야 뭐 네. 이러면 영권이 잘 돼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아. 예.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권의 연결고리가 무너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사람 만나면 짧게 만나고 예 됐습니다. 악수도 요즘 주먹치기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있는 그런 뭐 형님 문화, 뭐 형님 터스 오늘 이런 거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주 짧고 간단한 대면 문화로 사람들이 잠깐 진짜 필요하다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동상의 문제가 딱 해결되는 코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딱 헤어지는 거죠. 그런 상권은 좀 살 거란 얘기예요. 조금 어렵다면 다시요. 오히려 이런 거죠. 한적하게 차를 타고 와서 딱 보고 거기 어디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딱 헤어진다. 요게 차가 밀리지 않고 오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역세권의 사당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딱 모였다면 도레미파솔라 상권이 아니라 역세권 어딘가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얘기 나누고 정말 대면에 필요한 부분에 미팅 딱 한 후 헤어지는 그런 상권들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연결돼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 상권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은 그런 타겟인 상가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오히려 짧게 만나서 얘기 간결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이기 편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공간들 이런 데들은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하고 아예 정반대네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의 역세권이고 예. 대로변이고 또 번듯하고 크고 이런 데보다는 후미지고 그렇죠. 예. 작지만 예를 특징 들면 있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사당역도 보면 앞쪽에 대로변에 막 높은 많아요. 그런 데보다는 이면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럼 주차장에 딱 세우고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커피숍들 있거든요. 네네. 이런 데들은 그냥 흘린 거 조금 흐르는 거 몇 개 주워 먹는 상권이었지만 예전에는. 앞으로 이런 그쵸. 데들이 그나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짧게 모여서 얘기하고 순환이 빠르고 이런 것들요. 자, 그다음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예. 있는 상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바꿔야 된다.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걸 지금 예. 계속 중요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이렇게 땅이 나왔다. LH 등에 나온 땅 분양받아서 시행사업 하자 분양해보자. 막 이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요즘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러겠네요. 저쪽에 있는 이택지에 있는 뭐 상가주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앞에 공원이 있다. 이런 데들 1층 같은 거는 야, 이런 데는 오히려 되겠다. 뭐 사람들이 노천, 그렇죠. 예. 노천 카페 하거나 예, 아니면 예. 밖에서 이렇게 그렇죠. 공원을 보면서. 예, 그래서 이제 차 딱 대고 바로 얘기하고 음. 그래서 그쪽에서 잠깐 얘기하고 헤어지는 거 이런 쪽이 더 모여. 그러니까 이런 데들에 대한 변화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것은 요일간 노동 시간의 균분이에요. 여러분 왜 불금이라고 하죠? 네, 오늘 불금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오늘 불금입니다.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날 일할 때는 진짜 토요일은 밤이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토요일 날 저녁에 상권들이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금요일로 넘어올 때 네. 불금이 되면 이거는 토요일 날 매출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거다 했지만 실상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는 왜 그러냐면 네. 토요일 일요일 날 쉬게 된다면 그때 식구들이랑 캠핑 가거나 뭐 이러려면 금요일 날 불필요한 어떤 과도한 음주는 다음 날 활동에 좀 에너지에 좀 다운을 가져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금요일 날 전에 이게 상인들이 얘기합니다. 토요일 날 월화수목금토 토요일 날 매출이 100이라면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은 토요일 매출 합친 것까지 150이 될 줄 알았는데 7, 8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재택근무가 현실화가 되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 예. 그러면 일단은 요일간 노동 시간에 균분돼서 나눠져요. 집에서 내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대 근무식으로 그렇죠. 어떤 파트는 네, 뭐 나오고 예. 어떤 파트는 예, 안 하고 나오고 인원을 그다음에 일주일에 뭐 최소화시키면서. 3일은 뭐 재택하고 이틀만 출근하나 이런 게 있으면 네. 부서별로 이런 게 이제 대중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물류,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비용을 좀 아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나갔다 먹고 놀고 오는 것들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수요층이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집에 있다면 업무 입지가 좋은 강남 같은데 여의도 같은 데는 모이는 인원이 예전에는 10,000명이었다면 이제 5,000명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5,000명에 대한 것들이 집에 있으면 5,000명이 그냥 집에서 끝나면 조용히 집에서 조용하게 조신하게 잔다. 이 먹던 사람 근질근질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술 술 끊었을 끊으셨을 때, 때 예, 이렇게 많이 지나갈 때 근질근질하셨어요? 옆에서 술 먹는 거 보면 아 진짜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술 누가 들이다 이렇게 내가 냄새도 싫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제 얘기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상권이 업무 시간의 균분이 노동 시간이 균분되는 게 상권 수요도 균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의도 강남 아침마다 출근한 인원이 전철에서 적어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강남에 있는 교육기관에 온라인 교육 계약을 맺고 강의 촬영하러 매일 아침 나가는데 옛날에 8시부터 9시까지 전철 미어 터져요. 네. 근데 한창 코로나, 바쁠 때죠. 예,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딱 시작하고 가보면 전철에 충분한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출근자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노동 시간의 균분은 재택근무를 가져오고 이 시장 수요 균분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강남 가서 다 먹고 밤에 택시 타고 집에 와서 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출근을 안 하거나 했더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많은 상권 실으면 동네 상권이 굉장히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커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네 상권의 지금보다는 가치를 볼 때는 더 강남 상권이 없다, 100이면 없다. 동네 상권은 500개 안 되거든요. 현재는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20으로 그렇죠. 된다면 4배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커지는 거죠. 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정도 되면 좀 쉬었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뒤쪽 부분은 이제 상권에 예.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예. 주거 공간부터 시작해서 예. 전반적인 얘기 다시 해주시면 부동산에 좋을 것 대한 같아요. 중개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쉬었다. 다시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10분 좀 쉬었다가요. 다시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해야 이 감정을 알까? 어떻게 널 바라봐야 나의 마음을 알까? 너와 같이 계절을 겪고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다가갈게. I will be with you. 난 언제나 my love for you. 너와 같은 시간 속에 머물고 싶은데 너와 같은 공간 속에 함께하고 싶은데 천천히 나 걸어가 볼게. 바로 네가 있는 곳 너에게 가는 연습일 거라고 믿고 있으니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다가갈게. I will be with you. 난 언제나 my love for you. 나에게 대답해줘. 나에게 약속해줘. 오랜 시간이 언젠가 지나가면 나의 마음은 그때 너도 알게 될걸. 두기의 손을 포개 눈 감고 앞을 상상해.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날 데리고 도망가줘. 날 자유롭고 싶어. 혼자이긴 싫어. 집 밖을 나서도 다친 방 같아. 신호라도 주듯이 깜빡이는 불빛 꺼내놓아 두게. Everybody knew. 빨간색 하늘과 파란색 바닷가 여름이 담긴 병에 차갑게 땀이 맺혀. Searching for meaning, we all need to refresh. 숨죽이며 기다린 날이야. 목청껏 외쳐. Let's make it better. Let's kick it together. 가끔 놓쳐도 I don't mind. 그만큼 가벼워진 걸. 춤을 잘 추고 싶다면 조금만 템포를 낮춰. 급해서 좋을 게 It's so 없어. much fun. 시작함. Time out 여전히 오락가락 짜증나다가 신이 나 다시 그게 삶의 장단. Hop out the chill 걱정 마 다음은 아무도 못 가로채 받아들여 너 다음을. We can't get back yesterday. 하늘 높이 뛰어서 주제 넘게 감성 충만한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Enjoy your every moment. 빨간색 하늘과 파란색 바닷가 여름이 담긴 병에 차갑게 땀이 맺혀. Searching for meaning, we own it to be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없네요.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마음과 반대로 밀어내려 할수록 이토록 더 아파지네요. 기억하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스쳐가는 이 계절을 지나 언젠가는 멀어질 거라니까 더 무질게 그댈 밀어냈어요. 너무 가슴이 미칠 듯 아파도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는 날에는 그댈 찾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네, 선생님들 잘 쉬셨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교수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어요. 교수님이 살 빠지는 비법 알려주신다 그래서 비법을 들었습니다. 살 빠지는 비법 알려드려요? 아, 대비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비밀이에요. 예.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냥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뺐죠? 예. 아, 그렇게 표가 나나요, 교수님? 자, 오래간만에 방송하니까 좀 떨리네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청소만 봤습니다. 아직도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쁘게 봐주세요. 교수님이 오랜만에 뵀는데 좀 바뀌셨어요. 살도 빠지셨는데 자꾸 그냥 너무 소심해져가지고 새색시 같으셨다고 본인 말이에요. 예, 많이 여성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에코가 나온다는데요. 아, 이제 좀 괜찮나요? 예. 에코 나오면 김에 노래 한번 할까 그랬네요. 예. 아, 이제 에코 안 나오죠? 예. 그럼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같은데요. 노래 하신다 하시니까 이제 됐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하나 더 나옵니다. 뭐냐면 거리의 변화예요. 이 거리의 변화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얘기할 때 부동산 투자 원칙 첫 번째 로컬, 두 번째도 로컬, 세 번째도 로컬 이 얘기했거든요. 입지 이 얘기인데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그거는 이제 돈 많은 사람 얘기고 우리 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로컬 그다음에 뭐요? 콘텐츠 그다음 타이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상품을 넣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게
그 상품을 넣는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영구적으로 승리한다가 아니라 일정 타이밍이 있다. 이제 어느 타임에 들어가야 예. 되냐. 네, 그런 걸 맞추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그 세 가지 얘기를 아울러서 하나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리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거리의 변화는 일단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공간적 거리죠.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서 직선거리를 대서 보니까 뭐 이 세법에서 따지거나 어떤 공법의 특정한 경우에는 거주 지역과 농지에서 몇 미터 떨어지는 이거 따질 때가 있거든요. 네. 요걸 따질 때는 물리적 거리를 따져요. 공간적 그렇죠. 거리죠. 우리가 예. 그냥 보통 거리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 지도상에서 직선을 딱 줄 재해서 예, 딱 예. 지는. 그래서 그게 가까울수록 입지가 좋고 맞습니다. 어떤 좀 멀수록 입지가 안 좋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시간적 거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네네. 자, 시간적 거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질문. 지금 여기 서울에서 청주랑 서울에서 부산을 놓고 볼 때 어디가 가까운가? 답해보세요. 물리적 거리하고 시간적 거리 다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딱 답이 찾으셨을 네.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협회 쪽에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제가 뭐 다른 쪽 강의는 많이 안 하고 중개업 협회 쪽의 강의는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협회 쪽 교육하다 보면 이제 전국적인 협회 지부에서 콜이 오는데 네. 한 번은 청주에서 콜이 왔는데 제가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부산 지부는 뭐 이번 분기에 2번이나 잡았는데 왜 청주가 가까운데 이랬습니까? 제가 멀어서 이랬는데 진짜 생각해 봤어요. 부산이 가깝냐 청주가 가깝냐. 청주가 가깝죠. 이거는 물리적 거리예요. 근데 청주가 가까운 건 물리적 거리. 그쵸? 그렇죠. 예. 그런데 KTX를 타면 부산까지는 2시간이면 갑니다. 네. 근데 청주는 청주까지는 어떻게 가세요? KTX를 타고 가서 오송역 쪽에서 내려서 네. 다시 거기서 택시나 버스 타고 1시간 반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적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적 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지관계가 바뀌는 거에 대한 거, 시간적 거리에 대한 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내가 예전에 멀게 느껴졌던 데가 가깝게 변했다. 이런 얘기 뭐예요? 어디 도로 새로 나거나 이럴 때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시간적 거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개념에서 보겠습니다. 의식거리가 있어요. 사람의 의식적 의식 거리. 속에서 느끼는 거리거든요. 자, 저희 사무실이 인덕원역에 있습니다. 인덕원역에 있는데, 제가 종로에 나가서 강의할 때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수업 어제 했는데 가까운 데로 오시죠.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하니까, 자기는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종로가 교수님? 이 사람은 사당에 살아요. 사당에 사는데? 예, 그럼 사당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사당에서 인덕원까지가 전철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사당에서 종로가 더 멀어요. 훨씬 멀죠. 그러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거리가 인서울이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사당과 종로는 가깝게 느끼지만 인덕원은 남태령 고개 넘어서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멀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의식거리예요. 네네. 사람이 가까운 쪽을 바라볼수록 의식거리를 때문에 가깝게 느끼고 가까운 이 집중되는 데서 먼 데는 가까이 있어도 멀리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의식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다시 하나 보여주겠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나옵니다. 교통거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의하러 갈 때 저희 인덕원에서 지금 제가 세종시로 이제 강의하러 갈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인덕원역에서 광명역 가는 게 더 멀어요. 광명역 딱 가서 내려서 20분이면 세종청사 가는 오송역에 내려요. 그쵸. 그러면 이걸 KTX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때문에. 교통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교통거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교통적 거리. 이런 얘기들이 거리 개념을 뒤바꿔 놓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어떤 변화되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중에 천안에 이제 보는 분들, 안성이나 이런 보면 옛날에 보면 입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입장 포장, 네. 입장 포도. 포도 유명한데. 예, 근데 여기가 천안에서 쭉 평택을 올라가면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엔 여기가 IC가 없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천안 IC로 들어와서 입장까지 올라가려면 여기가 더 먼 거예요. 이게 뭐냐? 시간거리, 교통거리가 먼 겁니다. 그렇죠.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북천안 IC 뭐 생겨가지고 바로 들어가니까 바뀌었잖아요. 네네. 입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리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좀 이따 등장을 할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택에 대한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 저희는 이제 여러분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그에 대한 시장 분석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럼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분석하다 보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학군 선호도 막 보는데 야 입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영원한 입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입지에 관한 얘기랑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모니를 딱 이루니까 야 이거 뭐 주택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다 무너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파트값 어떠라고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아파트값 근처에 여러분이 이 그 중개 농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장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를지 내릴지 제가 알려드려요. 간단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드립니다. 알려주세요. 100% 자신해요. 오를 땐 오르고 내릴 땐 내립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예,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리는가 네. 법칙 도해가 필요한데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온 어떤 아파트 주택의 변화는 네. 첫 번째 학군 선호도가 없어집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셌다는 학군. 그렇죠. 강남 8학군. 네, 그렇죠. 자, 이거 과연 얼마나 갈지. 좋은 인맥 구성에 대한 동창, 동문 이런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8학군, 좋은 학군에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간다 이런 개념은 무너져요. 왜? 여러분 이제 비대면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태원 사태 이후로 거기 갔다 온 젊은 층들이 학원 강사고 속이고 애들 가리켰고 애들은 2차적, 3차적 감염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런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소규모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굳이 학교가 학원이 이런 데 좋은 데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은 여러분 학군 선호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주택가의 전체적 막 맥락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막 다른 게 다 안 좋아도 학군 하나만 무조건 좋아 이런 시대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점점 그런 선호도가 예.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대체되는 다른 욕구가 충족된다면 학군 선호도를 버리면서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시장 변화 이것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욕구일까요, 교수님? 학군을 버리고 선호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바꿔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50이거든요. 네. 저 어렸을 때 50대면 할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지금 제 동창 중에 할아버지 없거든요. 아, 그 자, 인구가- 물리적인 할아버지 아니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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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손주? 지금 60대 되신 분도 네. 이 전철 탔을 때 경로 우대석 못 앉습니다. 못 왔죠. 너무 젊어 예. 보이시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인구 1만 부 시대에는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네. 그러더니 이제 2만 불이 넘어가면 삶의 쾌적성에 따른 공원 등이 있는 공세권. 공세권. 인공적인 공원이라도 그런 개념. 그런데 지금은 숲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3만 네. 불 시대에는. 그러니까 네. 뭐냐. 친환경인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LH는 싹 다 몰지각한 수용을 하고 여기에다 인공적 공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만드는 사업들은 그 수용지에 평지를 수용하면 옆에 있는 임야는 그냥 남겨놓고 임야는 자연적인 숲을 이루게 합니다. 네. 이런 게 숲세권 개념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런 지구 지형의 네모 반듯했지만 최근에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 하는 데 보면 부정형의 모습을 띄어요. 그래서 부정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네, 교수님? 그래서 임야 같은 거는 그대로 두고 숲세권의 개념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대한민국 166개 도시기본계획을 싹 뒤져봤을 때 주거 대책에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고령화 시대. 두 번째는 그렇죠. 1인 2인 소형 가구 중심의 주택 공급의 패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의료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 지금에는 약했던 그 의료권이라는 그렇죠. 개념이 등장하면서 네. 이게 뭐냐면 네. 고령화 시대가 돼요. 아, 그렇죠. 그럼 60, 70이 되는데 이때는 뭐가 좀 안 좋을 때 긴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치료되고 안 되고가 좀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예 돌아가시면 차라리 깔끔하게 상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생존해 계신 어른이 막 몸이 부자연스럽다. 네. 김병의 효자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99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친형이 한의사입니다. 네. 근데 외삼촌이 12년 병치료를 하셨어요. 와, 근데 할머님이 대단하시네요. 좀 몸이 안 좋으실 때 조금 이렇게 하다면 작은 형이 한약을 해주면 외할머님이 또 막 거뜬해져서 막 봄에는 고사리 뜯으러 갔다 막 산 중턱까지 고사리 뜯고 오니까 나중에 형이랑 할머니 문병 갔을 때 외삼촌이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아무개야 약질 때 생각 좀 많이 하면서 져라.
생각 좀 많이 하면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건강하게 산다. 사셔야죠. 그러면 본인이 건강 관리하지만 주변에 긴급한 시간에 어때요?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의료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의료권에 대한 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이 다음에 만날 겁니다. 만나면 우리 임 소장님과 저도 만나면 이런 때 막 80대고 90대도 멀고 코에서 막 이 다 빠지면서 이러면서 만날 거라고요. 80대면 이 다 빠져요, 교수님? 머리 허옇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좀 노력합시다. 노력하면, 그럼요, 지금 예. 젊으신데. 어우. 그런데 네. 아니 제가 한번 여러분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언어가 굉장히 쉽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네네. 연수교육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미리 다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하는 사람 젊증 했는데 못한 사람들만 추려서 협회가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인천 지부가 모여서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온라인 하는데 이걸 놓쳤다는 얘기는 많이 그런 쪽에 먼 분들인데 이분들이 7, 80대 분들이에요. 아, 나이 많으시면 예, 온라인에 근데 그분들만 들어가시니까. 온라인 할 줄 모르니까 못하고 있던 거 다 모아가지고 2년 연수 의무교육 받아라 해서 앉혀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난 모르고 그 교육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협회에서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담당자가 교수님 오늘은 50분 하고 10분 쉬면 안 되고 10분 하고 50분 쉬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들어가 보시면 합니다. 갔더니 7, 80대 나이 드시면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강의하는데 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네. 전화가 오는 걸 진동을 할지 못하세요. 그 전화 예, 받으세요. 소리가 크게 울리게 해놓고 네. 전화기도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폴더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세요, 예, 그 얘기? 그게 지난 연도 얘기입니다. 작년에요? 예, 그리고 핸드폰을 딱 열면 네. 그냥 수업하는데 본인 혼자 통화합니다. 근데 대화가 아주 쉬워요. 하고 딱 끊어요. 그 있었던 얘기죠, 교수님? 예, 지어내신 실제 거 아니죠?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네.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나이도 많으신데 이렇게 중개 오래 하시냐 했더니 한 분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중개업 40년 돼서 중개인부터 했는데 내가 이거 이 자리가 좋아서 물려주려고 아들내미 따랬더니 아들내미가 계속 못 땄어.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공부해. 네. 며느리 딸 때까지 내가 버텨야 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앞으로 20, 30년 뒤에 어떤 주거의 대량적인 수요층들이 겪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됨으로써. 예. 여러분 인구가 애들을 안 낳으니까 주니까 집값 떨어질 거다 안 떨어지잖아요. 왜?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수요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좋을 때 즉각적으로 이게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의료권이거든요. 병원이 가까운 곳. 집 근처에는 5분 안에 응급실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염려가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많이 잡을 겁니다. 이제는 그럼 투자하실 곳이 의료기관과 의료- 가까운. 가까운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해 볼 때 멀리 지내서 막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가는데 20분 걸렸다, 30분 걸렸다, 5분 만에 갔다. 여러분 딱 몸이 안 좋은 부모님 있는 분들이 이거 듣는 순간에 진짜 생각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들 정도의 이 정도 나이는 거의 버틸 때까지 검증된 사람들이 일단 저희는 80, 90까지 삽니다. 그렇죠. 좀 네. 아닌 사람은 미리 무리 과로하고 뭐 사고 나거나 할 사람들은 했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가 노후, 사후세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노후의 삶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노후의 삶에 대해서는 의료권이란 그런 주택선호도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은 지금은 중요시 않았던 의료권을 중심적으로 그렇죠. 봐야 예. 된다. 집 앞에 대형 좀 그래도 병원이나. 의료 기술이 인정받은 그런 병원들이 근처에 있다. 이런 것들 있죠. 네. 대학병원, 종합병원, 응급실이 잘 돼 있고. 자, 그다음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타운하우스. 네. 그러니까 4층짜리로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50명, 30명 사는 이런 것들. 네. 자,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저는 이제 밤늦게 활동을 좀 많이 해요.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 늦게 와가지고 11시에 왔는데 저희 뭐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이렇게 차가 딱 쓰더니 내려요. 택배 직원들이 내려서 뭘 내리는데 막 생수 뭐 먹을 걸 나눠요. 네. 그래서 막 서너 팀에 막 나눠주고 보내는데 야밤에 이렇게 배달을 하나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게 택배 아니었어요? 택배 아니고요. 음. 자가격리자들 정부 아. 지원물품 주는 건데 낮에 주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밤에 주는 거예요. 11시 넘어서.
12시가 다 돼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들고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라인이면 안 되는데 이 생각 드는데 옆에 라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5층 505 여러분 내립니다. 근데 506호에 그걸 딱 앞에 놔주고 갔다. 어때요? 아, 앞에 자가격리자가 있구나. 예. 그날부터는 승강기 버튼 누르기 싫어서 걸어 내려갑니다.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그런 거가 소문나면 그 아파트 단지는 어때요? 많이 싫을 테죠. 아, 네.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소규모 타운하우스, 소규모 단지들은 그런 확률이 적죠. 3,000세대 1명, 500세대 1명, 50세대 1명 비율을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발병률이 있을까? 이런 걸 따져보게 될 때 소규모 타운하우스 또는 단독주택 이런 선호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에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자가격리 됐다. 아파트 문만 나왔으면 이 사람 문제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현관 나와서 밖에 좀 내다볼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내가 자가격리면 대문 밖만 안 안 나가면 나가면 되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리고 또 하나 단독주택은 저 앞집 걸렸대.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안 느끼거든요. 같이 공용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비말 뭐 상태의 전염력이 4m다 5m 떨어져도 길 건너까지 그 바이러스가 날라올 수는 없거든요. 바이러스의 최대적은 중력이거든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강해서 24시간 버틴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24시간 있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 건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는 여러분 대규모 아파트 이런 것들 입지 좋은데 고밀도 개발하는 것보다는 조금 외곽에 저밀도 개발한 것들 그보다는 단독주택들 이런들에 대한 것들이 어때요? 훨씬 더 설득력이 선호가- 있는 네. 수요층이 형성될 거란 얘기죠. 그러네요. 점점 예. 그렇게 예. 변화될 것 같네요. 이런 변화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란 얘기죠. 네. 자, 물론 제가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학적인 지식이 또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병용으로서 면역체가 인간이 형성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병균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의 강의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죠. 근데 내일에도 백신 나왔고 이 백신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로 베이스로 없어졌다. 이러면 오늘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다는 걸로 아니, 만족. 그래도 교수님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또 이런 그렇죠. 바이러스가 예.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 어렸을 때 왜 SF 영화 보면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옛날 그러니까 아주 먼 공상과학 영화 이런 말하면 나이가 나오나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현실 마스크 다 쓰고 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우리 소장님 예전에 우리 신장로에서 놀 때 신장로 뭔지 아시죠? 몰라요. 에이, 모른다는 아시잖아요. 몰라요. 이 신장로 얘기해서 알면 나이가 나오는 거고 몰라요. 신장로 모른다 네이버 검색하면 20, 30대고 요는 신장로 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신장로가 뭘까요?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우리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들이 지금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는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현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거에 대한 니즈가 바뀌고 사람들의 수요가 바뀌고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저희 쪽은 일단 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뭐 5억 투자했다 손해본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뭐 2, 30억 투자했다가 벌면 굉장히 벌지만 못 벌면 2, 30억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행사업 자체가 몇백억의 빚을 져야 되고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위험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얘기들까지 다 보게 돼요. 아파트 시행, 상가 시행. 그럼 이런 거 보다 보면 야, 이런 거 대중화되기 전에 빨리 치고 빠지자. 약간 사기적 마인드도 있죠. 앞으로는 여기 나 이후에는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빨리 치고 빠져.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 타이밍을 좀 길게 롱텀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근거리, 근시간대 이내에 느끼는 겁니다. 즉 여러분 기억 속에서 야, 이주환 교수가 이런 얘기하더니 김가민 교수가 정말 이런에 몇 년 안에 이런 현상들이 기억이 일어나네. 나는 상태에서 확인이 될 거란 얘기죠. 네. 만약에 50년 뒤에 뭐 30년 뒤에 나온다면 그거는 뭐 예측이 아니거든요. 그냥 간 거고 여러분 기억도 안 날 건데 기억이 난다는 건 몇 년 이내 적어도 암만 모르도 10년 이내 일어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네. 이걸 보세요. 거리 변화에 따른 변화 나오는데 가격 변화예요. 지금은 서울의 강남 뭐 이런데 집값이 쭉 내려가다 경기도권역에서 또 버티다가 쭉 떨어져 지방으로 지방에서는 빠져 이런 떨어지죠. 그래프예요. 네, 현재의 그래프죠. 그런데 네.
이제 여기 보면 서울에서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 경기가 올라가다가 지방이 올라가고 이래요. 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여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고점을 이루는 지역들은 뭐가 있느냐 이걸 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서울 경기 지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뭐 화성 같은 데 예를 들어 화성이나 네. 당진 이런 데가 서울은 더 가깝지만 대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Y 왜 이렇게 되느냐 GTX, SRT, KTX 이걸 썼잖아요. 네네. 얘들은 공간을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아까 온라인상에서 공간을 통합시켰지만 지금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으로 인한 교통의 그런 교통거리의 축소, 그렇죠. 교통거리가 축소. 줄어드는 거죠. 시간의 축소, 네. 그 다음에 의식의 축소가 일어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전이요. 제 고향이 대전인데 대지역 아파트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고공행진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게 몇몇 어떤 갭 투자꾼이 올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 저희 집이 안양 인덕원인데 네. 제가 창동으로 강의 갈 때가 있어요. 네네. 4호선 한번 가고 연신내 강의 갈 때가 있고 서울 북부 경기지부에 그런데 서울 북부지부나 경기지부 갈 때 있는데 또 대전에 강의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대전에 강의 갈 때는 제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8시로 나갑니다. 시간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전은 KTX만 딱 타면 40분에 도착해요. 그러나 창동은 인덕원역에서 1시간 20분 걸려요. 지하철 타고 가실 때? 그렇죠. 근데 이 지하철도 아침에 안 타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딱 네. 타려고 오면 몸싸움 레슬러가 돼서 밀고 들어가면 뭐라는데 한 차마 번- 그거 못하면 한 번에 어떡해요? 못 하죠? 예,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다음 차 기다리면 막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 의식거리는 대전 가는 날은 가깝고 서울 창동 북부 가는 가는 날은 멀어요. 멀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왜 대전이라고 하는 데가 오히려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평택이라는 데가 있다면 평택을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 평택도 SRT역 있잖아요. 지제역에 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평택의 SRT역은 시간거리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서 수서역까지 20분 30분이다. 근데 점심때 딱 가려고 보니까 3시에 기차입니다. 시차가 지금 하실 때. 그렇죠. 자주 없는 거네요. 자주 없어요. 그러면 1시부터 3시까지 기다렸다 갈 거면 운전하고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시간거리가 안 맞는 거죠. 1시에 출발한 사람이 3시까지 기다리는 시간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근데 대전은 역에 나가면 5분 단위로 서울 GTX, KTX, SRT가 있고 요번에 서울에 딱 도착하면 도착하는 모든 역에는 GTX가 있어요. 네. 그럼 GTX에서 5분 내에 모든 데를 갑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니즈가 확장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 친구들이 서울로 취직해서 집을 얻으면 수원 같은 데 살았거든요. 네네. 왜? 서울에 비싸서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가능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누가 그 얘기, 그럼 교통비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12억에서 6억 대출 받아 6억 이자 내는 거랑 교통비 들면서 다니까 어디가 싼가 따져보라고요. 그러면 얘 답은 나오는 거죠. 더 웃긴 네. 거는 아파트 사서요. 이자 낸 거는 하나도 세금의 비용 인정 안 돼요. 돼요. 그러나 네. 교통비는 인정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또 그런 걸 그러네요. 따지면 결국은 주택 거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읽어지는 거죠. 네. 좀 더 확장됩니다. 굳이 막 몰려 살고 많은데 경기권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교통거리가 가깝고 시간 의식거리가 가까운 고지역 주변으로 좀 바운더리 넓게 어떤 집이 분산되는 효과들. 그런 데 있는 적정한 어떤 분산 효과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대장은이 올라간 거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있죠. 생각이신 거예요? 대구나 부산은 그게 안 되지만 대구나 부산 사람도 얘가 만약에 서울에 직장 얻었다. 그러면 대전 지역에는 충분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배우자가 대전에 근무하면 주말 부부한다. 어떻게 하나가 그만둔다지 않고 대전에 살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전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교수님?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는 좀 어렵고 따로 얘기하면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업 끝나고 알려주신답니다, 저한테만. 참고로 제가 고향이 대전이고 대전 너무 잘하시잖아요. 지인이 많아서 자칫하면 이게 제 방송에 제 이미지가 깎일 수가 있어서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저만 듣겠습니다, 네. 수업 끝나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우리 물어봐 소장님이랑 주세요.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볼 때 소장님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 드립니다. 왜? 돈 되는 건 자기만 알고 싶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중개업의 변화예요. 이제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 하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떤 종료점의 정리 단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했는데 딱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 부동산은 누가 말해도 임장활동 현장 중요하다고 했죠? 네. 앞으로는 임장활동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어쩌다 한번 가보지만 왜냐면 여러분 이게 부동산 임장활동 현장을 봐야 되지만 지금은 로드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너무 있고 잘 돼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어떤 동선 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이따 보지만 빅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4번에 상가 중개 빅데이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대리운전을 불러도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대리운전이 제일 많다. 이게 데이터 다 뜨거든요. 요새 그렇다면서요. 예, 그럼 벌써 거기 상권이 나오는 거고 교통량에 어디가 출퇴근 시에 차량 몇 대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출퇴근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 많이 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임장활동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모든 게 온라인상의 데이터에 의존이 높아질 겁니다. 네. 결국 비대면 시장의 활성화, 현장을 다니지 않고도 어때요? 이런 데이터를 얻는 것도 중개업 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때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손님들이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일이 점점 줄 거란 얘기예요. 설령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도 초짜가 아니라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만나 틀리나 검증하러 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한테 뭔가 새로운 걸 듣는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더 많이 알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의뢰인이 여러분보다 아마추어일 거라는 오만과 편견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제 수업 듣는 수강생들이 저보다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 안 갖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만나들이나 검증하고 내 얘기를 또 딴 데 가서 검증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강사끼리 싸움 나잖아요. 저쪽 교수가 모르겠다 말하면 말도 못하고 저도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중개업에 대한 얘기는 임장활동이 떨어질 거고 결국은 여러분이 비대면에 대한 영업력을 넓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임장활동이 많으면 직접 와서 전화번호 주고 물어보고 내 고객을 만들어가는 어떤 단계적 메리트가 있을 텐데 이제는 안 찾아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뭐 가까워 방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답이죠. 그게 중개업의 그 해결책이 부동산 중개업의 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중개사 시장이 IT 산업이랑 보안이 아니라 경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중개사 강의 한참마다 그만둘 때 온라인 시장이 어때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거대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을 휘어잡으면 선생님들은 참 복잡해지겠다 해서 그만뒀는데 여러분 앞으로 중개업도 잘 봐야 됩니다. IT 산업의 직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직방, 다방 얘네들이 이런 애들. 직방, 다방 아시잖아요. 네. 막 시장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힘들어요. 제가 저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할 때 1층에 중개사무소 독점으로 줬는데 이분이 네. 얘기합니다. 아이고 비싼 돈 내고 내가 여기 괜히 들어왔다. 왜요? 오피스텔 독점이 해볼만 하잖아요. 이놈의 직방으로 다 거래한대요. 그래서 직방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은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오피스텔 도면이 다 올라와 있어요. 사진이랑. 네. 그리고 오피스텔 그런데 1인 거주하는 애들의 특성이 젊은 층들이에요. 그죠. 거의 다 이들은 온라인에 익숙해요. 네. 제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우리 큰아들이랑 이제 20살 때 대학 갔거든요. 서로 이게 패턴이 바뀐 걸 느껴요. 야 피자 시켜 먹자. 그래 네가 좀 시켜봐라. 사와라. 이러면 얘 안 나가요. 야 피자 안 사오냐? 주문했어요. 온라인으로 벌써 주문해요. 쟤는 이제 아빠 뭐 먹죠? 그래 그럼 내가 그럼 보쌈 먹고 아빠 사올게. 나는 갔다 와요. 아, 교수님 그러세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는데 벌써 온라인 하려면 짜증나요. 갔다 오는 게 더 빨라요. 그러시구나. 나이가 많네요. 온라인 얘기 해야지. 운동 삼아서 운동 삼아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네. 젊은 층들은 그만큼 온라인에 가깝고 그렇죠. 컴퓨터, 자판, 저 핸드폰,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해요. 그러니까 집 내놓는 것도 거기서 다 하고 다 보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직거래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택에 대한 것들은 민법적 권리관계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요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중개사 시장에 뭡니까? 개입을 해요. 옛날에 30년 전에 교차로가 중개업 했다고 뭐 소송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첫 단계 원시적 단계 그런 IT 산업 비슷한 그런 정보 중개업 대체제였지만 그건 진짜 보완제 수준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IT 산업이 경쟁 시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거용 중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거대 자본이 시스템화시키고 짧고 빠르고 강렬하게 원하는 젊은 층들이 과연 여러분 중개사무소 와서 오피스텔 원룸 새 얻어주세요. 새 바로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결국 이런 변화가 빨라야 되는데 제가 감히 말하지만 주거 중개의 몰락 이 얘기를 할게요. 주거 중개가 몰락된 거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보듯 보입니다. 왜? 현재는 말한 대로 오피스텔이나 1인 주거용 상품 등에 대해서 주거용 중개가 일어나지만 이게 IT 산업이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주거용 중개에서 아직까지 직방이나 이런 애들이 못 들어온 데가 어디냐?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가 이게 지금 얘들 직방이 못 들어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소유자들은, 구매자들은 대부분 5, 60대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서 오래 10년, 20년 하시면서 아파트 입주시키고 주민들과 항상 대면해서 김장 때 김치도 나눠 먹고 막 이런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 오래 하는 아주머니들 계시거든요. 네. 이 중에도 몇 분 보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대면 방식으로 중개를 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변화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고령의 연세가 되면 의사결정력이 약해지고 자식의 의사를 따라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면 방식의 무너짐. 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손님들이 거의 안 안 오잖아요. 오세요. 그러면 네. 결국 뭐예요? 팔아야 되고 사고 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대면 시장으로 의존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용 중개가 이런 시스템에서 안착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 주거용 중개 위주의 그런 수입 구조 모델을 갖고 있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상가도 동네 상권 조금이나 될까 막 대형 상권 이런 것들은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찾는 분들이 예,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상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상가 같은 거 중개시에서 빅데이터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상권 분석해서 이런 데들이 IT 산업들이 다 상가 주택 다 뭘로 갑니까? 주거용 중개, 상가 중개 이런 것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막 흡수돼요. 그렇죠. 온라인시에서 보고 예. 다 사진 보고 뭐 예. 3D 사진 보고 그렇죠. 동영상 보고 요즘은 결정하는 막 거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서 보면 현장 가보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거래가 더 잘 돼요. 네, 더 잘 사진도 보이죠. 막 입체적으로 찍어놓고요. 막 상권부서 빅데이터 올려놓고 하면은 오이씨 뭐 더 볼 게 없어요. 가서 얘기 들어보는 것도 이게 더 정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고 얘기하고 약간 한 번 정도 임장 갔다가 간만 보고 딱 나와서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다 뭔가 메이드된 사람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 다른 여자들 좋은 여자분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들 이렇게 한번 뭐 결혼정보센터에 클릭해서 뭐 연봉 희망 얼마 이런 막 너무 높은 수익을 원하시네 이런 얘기 나면 그럼 이 남자 그 수입 돼 결혼해 거기는 간만 본 거지 정보 얻은 게 아니 저 의사결정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결국 중개업의 변화는 그동안 여러분이 가장 쉽게 했던 주택이나 상가 네. 자 이거 변화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해결책 써 있잖아요. 밑에 K마스터. 여러분 우리 K마스터 교육이 오해는 마세요. 박성래 원장이랑 제가 동갑이고 친하지만 뭐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야 좀 이렇게 우리 교육 좀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옛날처럼 임장활동하고 내가 이 동네 잘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내가 온라인으로 포장해서 가상 공간에 세일즈하는 거. 아까도 말했죠? 사람들 안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물리적 공간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간은 통합되고 시간은 분산된다. 내가 주말에 쉬더라도 일을 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내 홈페이지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이런 데서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그냥 1개월 여름휴가 갔다도 일을 해요. 플랫폼이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1층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사무실, 예. 고층 사무실에서도 그러니까 일을 할 이제 수 결국 있고. 입지 좋은데 비싼 상가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이런 온라인 이런 쪽에 대한 컴퓨터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어요. 강남 사거리에 제일 좋은 데 있던 사람이 피 주고 들어가서 월세 내면서 돈 벌었다. 이제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네. 내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상가 출퇴근 가까우면서 여기서 만들어서 움직인다.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계약할 땐 손님이 와야 되는데 올 때 멀면 안 되니까 그런 입지는 좋지만 그게 꼭 예를 들어 인덕원역 끼고 있으지만 그게 꼭 사거리 각지의 높은 빌딩에 1층에 있어 기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면 잠깐 마중 나가서 없이 이렇게 안내해서 와가지고 사무실 계약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전반적 프로그램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온라인 홍보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는 과거에 내 강의가 자신 있었고 외부 공개를 싫었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 강의만 고집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이 시장을 읽고 계속 온라인 쪽으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많이 찍으시죠. 요새. 예, 많이 찍습니다. 그 국내 굴지의 어떤 이름 있는 업체 2군데랑도 이번에 계약을 해서 찍었고 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직원을 뽑으면 전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뽑고 리코딩했는데 요즘은 이런 온라인 사업 촬영하고 인터넷 편집하고 컴퓨터 능력을 능력 보시고 있는 사람들을 네. 뽑아요. 그런 인원을 2명이나 뽑아서 기존 중개업 오래 한 직원들 주는 월급보다 더 주고 뽑고 있어요. 아, 요새 그러시는구나. 예, 그게 이제 내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정보화된 걸 통해서 손님을 모집하고 팔고 정보를 취합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이 시장 적응은 부동산이란 현장의 임장 활동이 어쨌거나 부동산은 무조건 현장이다. 이런 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상가 어느 사이트를 보시나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이렇게 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게 많이 아, 나오는데 상가 분석 사이트, 예, 예. 빅데이터 보는 예, 사이트 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쭉 여기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결국은 여러분들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변화돼야 돼요. 대부분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주거 중개나 조그마한 분이 상가를 하는데 이제는 토지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비주거 시장에 개척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그럼 이들이 단독주택을 어디다 질 거냐 이거죠. 주거지역에 있어서 밀집된 데도 있지만 도시 외곽, 그러니까 막 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자연 녹지가 있으면 이런 자연 녹지에다가 나만의 집을 짓는다. 즉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격리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둘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선호해요. 그러면 그런 데다 조그맣게 사무실 만들거나 그런 데다 조그맣게 아까도 말했지만 커피숍 같은 거 만들어서 차 갖고 와서 내려서 둘이 얘기하고 간다. 이러면 결국 뭐예요? 토지 시장 위주의 수요가 늘 거란 얘기죠. 이거는 제가 벌써 느낌이 있어요. 왜? 물류하는 분들도 외곽에다 물류를 원해요. 내부에다 이렇게 시가지 입지 좋은 물류보다는 약간 20-30분 시 외곽 막 아주 시골이 아니라 이런 데다 물류단지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해 보면 옛날과 달리 비대면 방식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주문하죠. 그렇죠. 그럼 주문하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물건 공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빨리. 그렇죠. 왜? 변신 반품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변신 반품이 일어난 시간 안에 해주려면 물류가 옛날처럼 저 외곽에 있는 막 그런 대형 물류가 아니라 순환이 빠른 정도에서 빨리빨리 차가 들어와서 놔주면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쪽 강남의 서초에 롯데칠성 있는 자리라면 벌써 대형 물류가 거기 들어오다 다 지쳐서 밀려서 못 들어오니까 저쪽 우면터널 외곽 쪽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물건 놓고 가면 거기서 빨리빨리 소량 물류가 그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서 이게 막 밀집도 있게 집중화됐던 어떤 부동산 수요 내지가 약간씩 변형되면서 퍼진다. 이럴 때 그들의 시장 수요는 근처 토지 시장 활성화 이런 쪽으로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럼 이겁니다. 나 만약에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집질 땅, 커피숍 할 수 있는 땅, 아니면 여기에 물류단지 조그맣게 창고 소형 물류 할 수 있는 땅 원해 이러면 여러분이 땅을 딱 보더라도 이 땅에서 이게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이 생각부터 알아야죠. 하거든요. 예. 그럼 대부분 이 생각하더라고요. 아 나는 압니다. 자신 있어요. 왜요? 이주환 교수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모르는 전화를 좀 받을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안 받으시죠, 전화? 예, 예. 네. 전화 번호 안 받고 네. 누가 전화하면 일단 안 받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그분이 문자를 보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교수님 스승이 아니라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전화합니다. 아. 근데 교수님 영종도에 땅이 뭐 이러면 이제 귀찮아서 전화 안 받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 3일, 4일 뒤에 아유 저 문자 보내서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 나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캐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아 이분은 내가 조금만 얘기하면 돼. 이런 분들은 내 통화를 하지만 이제 뭔가 가르쳐주면 근데 그건 뭔데 그거 어떡하죠 이러면 내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받으시는구나. 가르쳐주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기초지식이 없으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가끔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좀 실력이 되신 분들이랑은 내가 교감을 하면서 그렇겠죠. 어시스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내가 뭐든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약간 이런 좀 비주거용 중개에 대한 뭐 토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쪽 좀 다원화된 교육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쟁력 있게 바꿔가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이제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위험한 기다림이에요. 목적 없는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변화하고 이런 거 시장을 읽어서 조금 내가 내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뭐 1시간 반 동안 뭐 2시간 가까이 해서 여러분과 좀 주제넘게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교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가의 입지 변화와 주거 또 중개의 변화 또 주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지금 아주 먼 미래 같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그렇죠. 게 우리가 예. 느꼈잖아요 이제 벌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려 선생님들 많은 생각을 지금 멘붕이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올려주시면 또 우리 이주환 교수님 가시기 전에 제가 대신 말씀드려볼게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너무 감사하시다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왔으면 뭐 질문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자, 여러분한테 뭐 질문하고 싶으면 네. 뭐 인터넷에 이주환 치시고 저 뭐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제가 잘 안 받고요. 안성 집값은 왜 안 오르나요? 안성에서 내가 아는 분이 많은데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좀 기다리세요. 안성 집값은 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오를까요? 안성 집값이 왜 안 오르나 얘기해 드릴게요. 안성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평택시가 네. 너무 빨리 시가지를 만들어서 주택 공급을 세웠는데 기본계획의 인구 배정 계획을 보면 5년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택은 지금 5년 뒤에 들어올 인구 대비 5년 전에 아파트 공급이 다 과잉 공급돼 있어요. 네. 그 평택이 지금 아파트 값이 안 올랐잖아요. 네네. 안 올랐는데 그 옆에 있는 안성이 오를 리가 없죠. 평택도 지금 해결을 못 하는데 후보지 밀리는데 안성이 오를 수는 없죠. 그럼 평택이 해결이 되면 안성이 오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평택이 오르진 않습니다. 균형을 맞출 거예요. 무슨 지금 얘기냐면, 이제 수요 공급이 예, 이제 맞춰지는 단계. 맞춰지는 정도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안성에 대해서 그렇죠. 평택이 이제 살살 올라 나오잖아요. 이제 네. 평택이 여러분 2035 도시기본계획 보면 2010년도부터 20년 사이에 어떤 시가지를 만들어서 주택공급을 다 완성했는데 인구 배정 계획은 2025년도에서 들어온 인구에 맞춰 5년 앞에 아파트를 지었고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갭 투자한 사람, 평택한 사람들 고덕 국제 신도시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엄청 좋아했지만 막상 입주 딱 될 때는 고덕 국제 신도시 삼성은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분 다 적고 잔금 내야 되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니까 뭐 막 마이너스 내려갔잖아요. 나오고 막 전셋값이 막 한정없이 그렇죠. 떨어지고 예. 근데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예, 이제 네. 수도권에 이제 그럼 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기까지 나는데 그게 이제 밀려서 평택까지 가서 뒤를 받쳐서 이제 이렇게 오르진 않고 이제 자기 예, 기본을 투자금 만드는 정도는 거죠. 채워졌죠. 예, 그게 채워졌고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안성 쪽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예, 추후에. 예, 예. 그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어느 지역에 집값, 땅값 오르지 그건 다 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안성이나 평택에 계신 분들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도 얘기하시는데 예. 공도가 바로 평택 옆에 있죠. 그래서 안성공도. 그렇죠. 그쵸, 바로 붙어 예. 있죠. 근데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예전보다는 낫지만 그렇지만 막 피가 붙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앙성공도님 질문해 주셨고 예. 지금 너무 슬프시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30%의 기쁨 속에 70%의 눈물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평균치는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다른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교수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역시 달변가시고 막 아는 것도 너무 많으시고 오래간만에 방송하니까 놀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청심을 먹고 왔습니다. 조금 변한 거는 있으세요. 몇 년 만에 뵀더니 좀 많이 변하셨습니다. 네. 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좋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네, 시대에 맞는 강의 해주신 네. 우리 이주환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우리 K마스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자주 오세요, 그리고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비 오는 금요일인데, 우리 교수님 수업 들으시느라 퇴근 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못 하시고 사무실에 들으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이주환 교수님 자주 뵙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